300억 정도 되는 사업으로 밑에 있는 글로벌 R&D 반도체 혁신 인재, 그리고 문제 해결형 실무 인재, 그리고 융복합 실무 인재,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적으로 본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4년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트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본 사업은 트랙으로 운영이 됩니다. 트랙 1 회로, 저기 시스템 반도체 설계 회로 쪽이고, 트랙 2 반도체 소자, 그리고 트랙 3는 융합 전공에서 물리과, 신소재과가 결합된 녀석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성화 융합 전공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트랙 1 혹은 트랙 2에 지원을 많이 지금까지 해 오셨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트랙 1과 트랙 2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본 사업단에서는 일단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서 좀 벗어나서 회사가 실제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서 회사 참여 주간에 신규 교과목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반도체 소속이니까 반도체 교과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좀 이따가 심지원 교수님께서 트랙 1에 대한 교과목을 몇몇 교과목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트랙 2에 있는 교과목을 보시면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익숙한 교과목도 있고, 빨간색으로 신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교과목, 본 사업단에서 만들어진 교과목입니다. 본 교과목을 들으면 뭐 전자과 졸업하는데 똑같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뭐 특히 이제 특화 모듈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정 기술 이런 교과목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제 지금까지 배워오던 교과목에는 없었습니다. 저기 이제 플래시 메모리나 뭐 D램 같은 회사에서 실제로 하는 녀석을 학교에서는 못 따라가니까, 학교에서는 좀 따분하게 10년 전에 배우던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전자회로 10년 전에 배우던 거 지금 배우고 있고 10년 후에도 배울 거고, 그런 기초 교과목 중심으로 학교 교과목이 운영이 되는데, 이 반도체 특성화 사업단에서는 저기 있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정 기술 교과목처럼 실제 회사에서 하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합니다. 저 교과목에 SK 하이닉스가 붙은 이유는 SK 하이닉스 회사 내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관계자의 목소리도 실제로 들으실 거고, 또 담당하시는 교수님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도 같이 배경이 돼서 굉장히 재미있는 교과목이 될 겁니다. 또한 뭐 반도체 소자 설계 실험,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시뮬레이션도 직접 해보실 거고, 자기가 직접 컴퓨터를 만져서, 그래서 실험 실습 중심으로 무언가 교과목이 조금 개편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집적외로 공정 실험 분반부터 좀 더 많이 늘렸거든요. 아니 교과목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해보는 형태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많이 편성이 되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트랙 1의 교과목들만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트랙 인증제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요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그 교과목 구성이 크게 세 가지로, 기초 모듈, 심화 모듈, 그 다음에 특화 모듈,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기초 모듈에는 트랙 1과 트랙 2가 공통으로 이렇게 기초 모듈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화 모듈에서부터 이제 그 관련 과목들이 갈라지게 되는데, 심화 모듈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 대부분의 학생들이 회로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대부분 들으시는 전력전자, 기초 RF 공학, 물리회로 설계, 전자회로 설계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화 모듈에서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기존보다 조금 그 실험이나 실습을 좀 위주로 교과목을 구성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특화 모듈에 그런 과목들을 이제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관련돼서 뭔가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아날로그 집중회로나 디지털 집중회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테고요. 그다음에 SOC 설계 및 프로그래밍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사업단을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위해서 필요한 EDA 툴에 대한 그 라이선스 같은 것도 많이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아날로그 집중회로나 디지털 집중회로 같은 경우는
실습도 좀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이론 위주였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험 실습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개편이라고 돼 있는데 아예 저거를 이제 실험 과목으로 변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학기에 원래 이제 디지털 규칙회로가 이론 과목으로 이제 그 개설이 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이제 변경을 해서요. 다음 학기부터 실험 과목으로 이제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론 과목처럼 그 일주일에 3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 과목으로 해서 4시간으로 이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과목 이름 자체가 디지털 집중회로가 아니라 디지털 집중회로 실험으로 이제 개설이 될 거고요. 내년 1학기에는 아날로그 집중회로 실험으로 이제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 신규 과목이 뭐가 있냐면 시스템 반도체 설계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내년 1학기에 새로 이제 개설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실험에서는 아날로그 집중회로나 디지털 집중회로에서 다룬 내용들을 좀 더 종합해서 하는 어떤 그 실험 과목으로 이제 저희가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스템 반도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실습 과목 또는 실험 과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단에서 하는 과목 중에 눈여겨보실 때 이제 PBL 기반 반도체 특성화 프로젝트랑 PBL 기반 반도체 실무 프로젝트라고 있는데요. 저 과목은 기존에 그 여러분들 종합 설계 있죠. 종합 설계 대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진행되는 방식이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기존의 종합 설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교수님이 이제 주제를 던져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PBL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하고 이제 결합을 해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주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기업체의 어떤 실무진들이 와서 어떤 내용을 좀 설명해주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좀 더 그런 쪽에 가까운 주제를 갖고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설계를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BL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단에서 뭐 재료비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종합 설계를 들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마련한 이 교과목 포트폴리오 중에서 총 36학점만 이수를 하면 인증 요건을 맞출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필수 이석 학점이 논리회로, 전자회로, 원투, 그다음에 전자소자 이 네 과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실험 설계 실습 그 과목 중에서 총 9학점 이상 들으시면 되는 건데 그거 다 해봐야 뭐 3과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수 요건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티로 인증제에 참여를 하시면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실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첨언을 드리자면 여기서 지금 그 이수 조건은 굉장히 적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저걸 만족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과목들이 충분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필수적인 요건인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시스템 반도체 쪽을 여러분들이 전공으로 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진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통신도 들으셔야 되고요. 자동 제어도 들으셔야 되고 전자장도 들으셔야 되고 프로그래밍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만 다 들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기본 요건인 거고 좀 더 다양한 과목들을 좀 많이 수강을 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경쟁력 있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요거에 관련해서 트랙 원에 관련해서만요. 없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5분 만에 끝내려고 해가지고 말도 막 빨리. 저는 학생분들이 가장 관심 할 만한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타 대학에서도 뭐 학교 비전이나 뭐 이념 이런 게 많아가지고 내부로 이제 교육 과정을 설계해서 뭐 마일리지 제도 같은 걸 해서 이제 좀 장학금 같은 걸 학생들한테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서도 이제 뭐몇 가지 장학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트랙 1, 2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장학금의 종류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특성화 트랙 이제 선발을 하게 되면 이제 진입 장학금이 있고요. 그리고 또 참여 그런 레벨에 따라서 이수 진도에 따라서 이제 1, 2, 3로 해서 또 장학금을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저희 그 교과나 비교과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이제 성적이나 그리고 이제 뭐 교수님들하고 상담 횟수, 그리고 이제 뭐 프로그램 참여 횟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종합해서 산출을 해서 이제 우수 특성화 트랙 참여 장학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진입 장학금은 이제 모든 학생들에 다 주는 겁니다. 첫 학기에 이제 60만 원 정도 이제 지원이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장학금 이제 지급 시기는 또 언제 또 장학금 받을지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학기 마치고 그리고 이제 성적이 나오면 성적이 확정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장학금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장학금 내는 서류 양식에는 보면 뭐 신청서도 있고 뭐 개인 정도 동의서도 있고 그리고 뭐 성적 확인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류들이 이제 구비돼서 제출해주게 되면 저희가 이제 반도체 트랙 진입 장학금 60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현재 저희가 이제 36학점까지 들어야 되는데 각 단계별로 본인들의 어떤 뭐 진도 상황도 좀 체크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취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이제 미션이 있습니다. 이제 9학점에서 18학점 사이에 이제 이수할 때 되면 이제 한 학기 40만 원, 그리고 18학점 이상 27학점 미만 이수 시에는 이제 한 학기 70만 원, 그리고 27학점 이상이 되면 한 학기에 100만 원 그렇게 나가게 되고요. 각 유형별로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9학점에서 18학점 했는데 이제 2번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각 구간별로 한 번 장학금이 나가게 되고요. 우수 참여 장학금은 이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과 프로그램 참여도라든지 성적이라든지 그리고 교수님들랑 상담 횟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총 환산을 해서 이제 그 상위 20% 학생들만 따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한 학기 100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트랙 3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이제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트랙 1, 2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트랙 3 융합 전공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학금을 조금 더 주고 있고요. 진입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 같은 경우는 60만 원인데 트랙 3는 이제 80만 원, 20만 원 더 나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참여 장학금도 이제 레벨에 따라서 30만 원이 더 나갑니다. 1 같은 경우는 70만 원, 2 같은 경우는 100만 원,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트랙 1, 2는 100만 원이 나갔는데 이제 130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수 참여 장학금은 똑같습니다. 한 학기 100만 원 나가는 게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PBL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 신정 교수님 설명을 하셨는데 PBL 같은 경우에도 참여 장학금이 나갑니다. PBL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한 학기 15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제 장학금 금액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국비의 그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이 되는 거라서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올해도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금액만큼 장학금이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 전체 사업비 중에 가장 이제 좀 비율이 높은 게 인프라 장비 쪽인데 그 일반 저희가 운영비 중에서는 장학금 비율이 사실 굉장히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쨌든 이양 받는 수업을 또 그래도 장학금 받으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BL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올해 1학기부터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2학기 저희가 2학기부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PBL 같은 경우 조금 한 학기를 땡겨서 해서 사실 좀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저희가 회사도 8개 회사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되고 이제 또 3개 분과 12개 팀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PBL 확대를 이제 하고 있는데 3년 기업 10개 그리고 5개 분과 15개 팀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트랙 인증제 같은 이제 교과 외에 비교과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동계 학기 중에 저희가 좀 몇 가지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먼저 비교과 단기 강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1월 31일하고 2월 1일날 그 1차 때는 이제 반도체 회로 시스템 설계 관련해서 이제 케이던스 툴 교육을 저희가 좀 진행을 했었고요. 2일차 때는 저희가 이제 반도체 소작 공정으로 해서 저희가 이론 교육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그 방학 중에 저희가 학생 모집이 좀 잘 되겠나 우려를 했는데 사실 그게 기우더라고요. 그 두 가지 강좌 다 이제 저희가 대기 인원이 한 30명 이상 있을 정도로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신청을 했고요. 첫날에는 35명, 이제 둘째 날에는 한 130명 정도 학생이 참여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이제 강좌가 잘 끝이 났습니다. 강사들은 저희가 이제 외부 강사들 이제 기업체 전문가분들이 이제 뭐 기업 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강사진을 이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생 초청 특강의 멘토링 대회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 이제 졸업생 분들이 뭐 ASML도 그렇고 뭐 삼성 뭐 디스플레이 뭐 반도체 회사에 뭐 굉장히 많이 진행했는데 사실 졸업생도 저희가 뭐 섭외하는데 좀 힘이 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졸업생 분들이 또 후배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서로 오려고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가 6분만 저희가 모셔가지고 좀 그 학생들 저희가 대상으로 한 60명 학생이 참여했는데 대상으로 좀 진행을 했었고요. 6개 회사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각각 돌아가면서 이제 회사에 대한 뭐 이야기들 그리고 저희 회사에 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뭐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미리 이제 학생들 사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순위 멘토, 2순위 멘토, 3순위 멘토 해가지고요. 이렇게 사진 신청을 받아서 또 그룹 멘토링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 이것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취업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또뭐 반응도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설계 상담의 날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한테 이제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총 35분의 학생과 그리고 이제 교수님 6분이 이제 참여를 했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에 저희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이제 원하는 교수님한테 상담을 받도록 해서 올해는 좀 더 많은 상담과 그리고 좀 더 신청적인 또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진로나 취업 관련해서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저희가 여러 가지 비교과 프로그램이 현재 예정 중인데요. 뭐 작년에 했었던 이제 단기 강좌나 멘토링 회의를 비롯해서 그리고 저희 이제 반도체 트랙 인연계 관련해서 올해부터 이제 졸업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졸업을 하게 되면 뭐 대학원 진학도 있겠지만 또 취업도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저희가 올해 지원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학술대에 나가게 되면 한 600만 원 이내로 해가지고 학생들 6명에서 8명 정도를 좀 저희가 선발을 해서 국제 학술대회 참가를 저희가 좀 지원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국외 연수생 이제 2명을 이제 해외 그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에 저희가 참가를 보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희 사업 따라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저희 그 전담 기관이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이제 주관으로 하는 건데 아마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아마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전체 경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제 하게 되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 특성화 대학 중에 이제 트랙 3 맡고 있는 그 융합 전공 맡고 있는 전공주임 장재원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반도체 필드가 전자과가 베이스긴 하지만 사실은 전자 재료의 특성, 물론 이제 회로 쪽을 제외하고 반도체 디바이스나 파운더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정 기술, 그다음에 재료적인 특성들이 실제로 전자 소자의 성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드 나가 보시면은 뭐 화학이나 물리나 재료과에 계셨던 분들 많이 접하게 됩니다. 또한 저도 이제 전자과에 이제 디바이스 쪽을 전공했지만 하다 보면 하다 볼수록 재료나 아니면 특정적인 어떤 뭐 퀀텀 피직스나 아니면 물리적 특성이 디바이스의 성능을 좌지하는구나를 깨닫고 그쪽 관심 있어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떤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과 교수님들이 특히 일부 전공을 했지만 좀 더 심화의 어떤 그 재료, 전자재료나 또는 물적 특성과 관련된 이해를 높이고 싶은 학생을 대상으로 이 융합 전공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융합 전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학교 내에서의 복수 전공은 뭐예요? 실제로 2개의 과에 해당하는 필수 요구 조건 실제로 이수를 해서 공식적으로 2과의 졸업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전공이라는 것은 뭐냐? 부전공이라는 건 동일한 전공이 아니고 메인은 전자과인데 부전공을 신소재를 했다. 오피셜하게는 2개의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전공에 대한 아쉬움을 좀 달래고 공식적으로는 내가 이쪽 필드에 대한 서티피케이션을 받자라고 하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융합 전공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개설 교과목 중에서 36학점을 이수하면은 공식적인 서티피케이션이 나오는 제도란 말입니다. 복수 전공은 아마 실제로 50몇 학점 이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4년 만에 졸업하기가 실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니즈를 활용해서 공식적으로 내가 전작가 이외의 물리나 아니면은 신소재까지 커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준 복수전공에 해당하는 타이틀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융합전공이라는 트랙을 운영하게 되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서류 전형이 이번 주에 있게 됩니다. 이번 주에 있게 되고 그 이후에 면접 같은 거는 아직 결정돼 있지 않았지만 학교에서는 아마 조퇴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29일에서 6월 3일에 스케줄을 짜서 공지를 할 테니까 서류 전형 통과하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서 면접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융합 전공은 보시는 것처럼 그 신소재, 물리과, 그다음에 저희 전자과가 베이스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했던 예를 들어서 양자 나온 반도체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재료 물리학 이런 것들 우리가 전자과에서 다룬 것도 좀 어드밴스드된 내용을 심화 과정을 개설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참고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들이 하나 확인하실 거는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전자과지만 탁과에서 들었던 수업을 졸업할 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었던 탁과 학수 번호인 것은 자동으로 근데 졸업할 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로 신청 양식에 수기로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들었는데 이거를 전자과 졸업 요건에 활용하고 싶다고 하실 때는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셔야 졸업이 인증된다. 귀찮긴 하지만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융합 전공이라는 게 있고 그게 이 사업의 트랙 3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 융합 전공 학교에서는 이제 트랙과 이 융합 특성화 사업이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류를 통과하고 면접 보시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발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다양한 장학 제도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학금 자체가 조금은 더 높은 이유가 왜냐면 복수 전공은 아니지만 융합 전공이기 때문에 전작가 이외에 추가적으로 수업을 몇 개 좀 더 들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로드가 좀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일반 기본적인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30-40%더 높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D 세션 보시면 이게 특성화랑 관계없이 학교에서 운영되는 학과이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한 번씩 융합전공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 사업과 관련 없이 추가적으로 장학금을 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플러스 D에 해당하는 장학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융합 전공은 물리, 전자, 그다음에 신소재가 구성되어 있고 아무래도 전자과보다는 물리나 신소재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파운더리 쪽 가고 싶을 때 본인의 아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트랙을 통해서 자기가 반도체 전문 인력 전문가라는 어필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전자과 학생들 중에서 일부 나는 제로 신소재에 관심이 있어서 트랙 3를 했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원래 간절한 물리과 신소재 학생들의 기회를 뺏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실 때 일단 30%의 로드가 걸리고 내가 중간에 졸업했을 때는 이 타이틀이 필요한 물리나 신소재 학생들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왔을 때는 끝까지 최대한 수료를 하셔가지고 공식적인 타이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번 주까지 서류 전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도 나는 관심이 있고 융합전공 해보겠다고 하시는 친구들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일정에 따라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관련해서는 IT로 관해가는 방송도제 특성화대학 사업단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옆에 거기 물어시든지 아니면 이 융합전공 자체 공식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그 IT 1호관의 사무실에 박연면 선생님 또는 저에게 메일을 보내시면 Q&A를 통해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융합전공 설명도 마치고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은 아마 여기 발표했던 교수님들이 자유롭게 대답해 주실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드릴까요? 이 트랙 과정들을 2학년들도 많이 신청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보시면은 그 트랙이 아마 교수님들이 강조를 하기 위해서 몇몇 클래스를 강조했죠.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선배들한테 물어보면은 아까 심지현 교수님 말씀하셨던 수업 이제 이론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고가의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걸 이제 지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목표하셨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직접으로 공정 실험 수업이 있는데 그게 예전에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가시면은 20명이 한 라운드를 돌게 돼 있지만 지금은 똑같은 장비를 4-5대 구매해가지고 실제로 5인이 모든 반도체 8대 공정을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강조됐지만 이 커리큘럼 자체는 1학년, 2학년 커리큘럼으로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3, 4학년 때 들어올 필요 없고 당연히 2학년부터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네, 이것으로 네, 그리고 이제 이 관련한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저기 1호관 IT 사무관 1층에 있는 사무실에 아마 노트 형태로 구비할 겁니다. 노트가 있고 앞에 이제 설명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문 중인데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가시면 와서 이제 수리로 받아가시면은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아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 지금 여기 있는 슬라이드에서 저번에 정자과학과 학생인데 물리학과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학점 수가 좀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4학년까지 다 그 학점을 못 채울 것 같아서 5학년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 융합 전공을 신청을 하면은 네. 그 제가 생각한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하는 것보다 적은 학점을 들으면서 36학점을 들으면서 그거에 준하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일단 5년을 다니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네, 굳이 할 이유는 모르겠고, 팩트를 말씀드리자면은 부전공보다는 공신력 있는 타이틀이 나옵니다. 근데 복수전공은 그냥 내가 물리학과를 쓴다는 거거든요. 물리학과 복수전공 54학점 듣는 복수전공과 얘를 비교했을 때 공식적으로는 그거 하면은 물리학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내가 그냥 두 개를 따로 듣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과 타이틀이 필요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5년까지 해가면서. 네, 저 같으면은 안 합니다. 너무 팩트 폭격인가요? 저 같으면 이거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년 더 다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대학원 가지. 네. 또 없으면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